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새 첫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지만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조사안 등 민감한 사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창원시가 발주한 지역제한공사에 낙찰된 일부 업체들이 사무실만 창원해둔 서류상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홈수 이전 실태를 고발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낮고 일도 단순 업무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습니다. 갈 길 먼 장애인 고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중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5일의 징계에 그치자 피해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산안 날치기에 의안상정 누락 등으로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진주시 의회가 어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조사안과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 등 민감한 의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의회의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장. 몸싸움과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의장의 셀프 감검으로 본회의가 자동 산회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당시 상정 누락으로 파행에 불씨가 됐던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안이 새해 첫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고위공무직 장애가 진주시에 채용되었다는 제보와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0, 반대 11. 이번이 세 번째 부결로 견제감시기구인 시의회의 채용비리 의혹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시의원은 의회 파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도 제출했습니다. 이 시국에 여성들과 노래방에서 추문에 이상 기사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장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저는 불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불신임은 대상이 아닙니다. 본회의장 밖에선 시민단체들이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상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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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의석인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이 투표를 아예 거부한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박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 중단과 도청 진주 환원 결의안은 찬성 13, 반대 8로 채택됐습니다. 파행을 겪던 진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논란의 의안들을 처리했지만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계약 목적과 발주 금액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의 소재지를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발주한 지역 제한공사에 낙찰된 일부 업체들이 사무실만 창원에 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들의 꼼수 이전 실태를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빗물 저류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한 차고지입니다. 사업비만 81억 9천만 원. 지난해 11월 창원의 한 건설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에도 하천 정비공사 사업을 71억 원에 따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경남에 본사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창원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33제곱미터 오피스텔에 직원 1명만 상주하고 정작 공사는 서울에 있는 지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본사고 여기는 지사 개념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기술자들은 서울에도 많이 있고 사무실이 큰 의미가 없긴 없어요. 용역 사업은 더 심각합니다. 창원 여자천과 회원천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각각 3,700만 원과 2,300만 원에 낙찰받은 업체를 주소대로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간판은 없고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네, 옆에 404호 있잖아요. 여기는 빈대가요? 아, 창고요? 홈페이지에 나온 부산지사 사무실을 가봤더니 4층짜리 건물 2개, 7개 부서와 부설 연구소까지 차려놨습니다. 누가 봐도 부산이 본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강원도에서는 일을
물건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그쪽에 있었어요. 이따가 좀 옮겼어요. 최근 2년 동안 창원시 용역을 낙찰받은 업체들의 본사 주소지를 확인했더니 다세대 주택에 책상 2개만 놓고 있거나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학원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 등록을 받다가 그것을 우리가 전체해가지고 사무소만 있으면 되니까 사무소 주소지만 있으면 되니까. 창원시가 발주한 1억 1천만 원 미만의 용역 사업의 경우 창원에 본사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에 따라 본사 주소만 창원에 두고 정작 낙찰받은 사업은 서울과 부산 등 지사로 등록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을 따내기 위한 위장 이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창원시가 한 해 발주한 용역 사업 규모만 2천억 원.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상황은 어떨까요? 사회적 편견에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취업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실제 고용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 업무나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 농업 법인 회사입니다. 새싹 인삼을 재배해 판매하는 이 업체의 직원 50여 명 가운데 27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날 파삼이라든지 또다리 자르는 거하고 전부 다 재미있고 즐거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일하지만 생산성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꾸준히 장애인 고용을 늘려온 덕에 정부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 매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잘 발휘한다면은 장애인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그 바람만큼 또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473곳, 경남은 20곳에 불과합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25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인터넷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지인분들 통해서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우리나라 평균 고용률인 60.9%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5.6%, 여성은 20.3%로 여성 취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 고용률이 30.6%로 60살 이상 인구 다음으로 낮아 청년층의 고충이 컸습니다. 단순 업무나 업무 보조 외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만드는 일자리도 단기 저임금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옳은 일인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지만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은 아침 추위가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내륙에는 영하 10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낮부터는 추위 걱정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진주는 영하 8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9도, 진주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해 경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더 확대됐는데요. 창원과 김해에는 계속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여기에 밀양, 양산, 고성이 추가됐습니다. 이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8도, 함안은 영하 1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0도, 산청 영하 8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다 적발된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둘러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는 고작 출석 정지 5일이 전부였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내며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청한 중학생 A군. 피해 여학생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학교를 찾아갔지만 학교는 사안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화가 많이 났는데 급한 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합성 의뢰만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직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많은 조항이 근거가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제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밖에. A군에 대한 처벌은 학교폭력위원회 결과뿐인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출석 정지 5일이 전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출석 정지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정지 5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한 징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련 사진들이 유포된 건 아닌지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이지만 신원 노출이 될까 봐 심리치료도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밖에 생활을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 애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 걱정밖에는. 그리고 이게 과연 유포가 됐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또 엄연한 성범죄 사안인데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며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불복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따뜻한 남해안에서 키우던 아열대 작물을 요즘은 경남 북부의 내륙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눈 덮인 지리산 자락의 하우스에서도 한라봉이 자라는데 풍부한 일조량 덕분이라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경남 함양군 지곡면의 한 농원. 들판에 눈이 덮인 주변과 달리 연동하우스 안에서는 아열대 과일인 한라봉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설 전 판매를 목표로 올해는 이곳에서 2,000상자를 수확할 예정입니다. 아열대 작물을 키우는 온실이지만 난방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과초리와 달리 한라봉은 낮은 기온에도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한낮의 하우스 온도는 20, 30도 이상, 밤에는 천장에 보온 커튼을 이중으로 덮어 온도를 유지합니다. 일조 시간이 더 풍부하고 일교차가 편차가 더 심합니다. 제주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는 더 높게 나옵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좀 흐린 날이 많거든요. 경남 서북부 지역인 합천군 삼가면 하우스에는 붉은색 레드 향이 자랍니다. 재배 농가는 가지와 오이, 애호박 등 수출용 과채류를 키웠지만 나이가 들고 일손이 부족해 감귤류로 작물을 바꿨습니다. 경남은 일조량이 풍부해 감귤류 재배에 조건이 좋습니다. 작물이라고 하는 건 나무는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햇빛을 많이 보아야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이 밖에 경남에서는 애플망고와 바나나, 파파야, 패션프루트를 비롯해 용과와 구아바, 커피도 재배됩니다. 하우스에서 과채류를 키우던 농가들이 노동력이 덜 들고 상품성이 높은 작물을 선호하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신년사를 통해 밝힌 도청 이전을 두고 창원시 의회와 진주시 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를 향해 가능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도청 이전 논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진주시 의회는 어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정반대 내용인
도청 진주 환원 결의안을 채택해 점입 가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지난 4주간 진주시의 확진 환자가 경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4주간 지역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진주가 경남 전체 확진 환자의 29.1%인 193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이 123명, 거제, 양산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가족 간 전파 감염자 수는 전주에 비해서 21.6%포인트 감소했으나 무증상자 감염자 수는 오히려 1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정책자금 2천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하지만 휴 폐업 중인 업체와 사치, 향락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광역의원 함양군 선거구와 고성군 제1선거구, 기초의원 함안군 다선거구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한 공모를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받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정기 창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공천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항공부품 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사천시는 건의문에서 보잉 737 맥스 생산 중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53개의 지역 항공부품업체의 기반이 붕괴 직전까지 와 있다며 항공부품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줄 것과 함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구자천 회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은행과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 지식재난센터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어 경남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조달청과 혁신조달 성과 확산과 창업 벤처기업 판로 지원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과 판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조달은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구입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며 혁신조달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조달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상남도가 처음입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지자체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해 100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여부와 혼합 배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동상이 시신 인양지에 세워집니다. 창원시는 올 상반기 마산 하포구 중앙부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앞에 높이 5m 규모 청동 재질의 동상을 설치한 뒤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인양한 바다 위로 옮겨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화재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목조 문화재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 사고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어제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준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장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각 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